안녕하십니까, 박찬웅입니다. 박찬웅의 부들부들. 오늘 이 시간은 변화의 시대 부동산 치고 빠지기 란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치고 빠지기. 뭐 요즘에 당연히 이 이슈는 요즘에 정책이 너무 자주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뭐 그게 맞네 틀리네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하는 거는 원천적 문제. 그래야 접근이 항상 접근할 때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제 변화의 시대. 제목 보시죠. 변화. 여러분도 아시는 변화 뭐가 있죠? 변화. 고령화, 인구 감소, 뭐 이런 다 변화예요.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죠. 뭐 젊음에서 고령화는 이 말 표현하죠. 젊음에서 노후화로. 근데 문제는 사람만 노후화된 게 아니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가장 문제는 노후도니까. 너무 노후화됐죠. 여러 가지 시설. 특히 주거 부분에서 강남 쪽 일대로에서 신도시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넓이에서 가격으로.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정말 넓은 집, 넓은 집, 넓은 집. 지금은 가격 싸움이 돼버렸죠. 또 뭐가 있죠? 가족에서 1인으로. 아시죠? 가구수 분화에 따라서 속도. 지금 서울시 평균 가구수가, 가구 구성원 수가 2.3명밖에 안 돼요. 오프라인, 즉, 아웃에서는 인터넷 세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것 때문에 제일 타격받은 게 사실 상가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왜 물건을, 옛날에는 상가란 게 물건을 파는 곳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팔죠. 많은 젊은 생들이 그걸 이용하죠. 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죠? 가장 핵심은 이거죠. 금융의 시대. 네. 이 금융시대가 문제가 뭐냐면 모든 분이 집을 살 때나 아니면 임대를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뭐죠? 예, 대출 받아 사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해졌죠. 그래서 이게 외국, 미국, 연방금리 이걸 따져서 같이 연동이 돼버리니까 다 이게 민감해졌죠. 그래서 변화가 많아졌죠. 자, 중앙정 입장에서 우리도 고민하지만 그분들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 고민에서 이렇게 변화 요인이 많으면 뭐라 하죠? 예, 정책이 자주 나와요. 정책이 자주 나오면 흐름도 자주 만들어요 또. 그리고 우리도 그걸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갈수록 변화 요인이 많고 또 융합이 시대잖아요. 그 변화 요인들이 융합이 되죠. 갈수록 복잡해요. 정말 지긋재긋 머리 아픈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정부는 사실은 장기 계획이란 게 있어요. 근데 계획이란 건 되게 어떤 이제 우리가 유연성이 없는 타이탄.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10년 뒤, 20년 뒤 폭락한다 인구 감소하니까 그 기간에 만약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인구 감소가 정말 많이 줄 거다 해서. 근데 정부는 항상 정책을 중간에 만들죠. 그게 만약 고정적이라면 확신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중간에 놔둬도 그대로라면 정부도 정책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죠? 네, 항상 변화 요인이 우린 연결이 돼 있어요. 중간에 10년 후에 폭락을 하건 뭐 폭등을 하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그 기간 안에 사람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 자산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중요한 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자산을 방어하냐거든요. 거기에 맞게 많은 변화인이 해외 요인도 있으니까 방어를 해준 정책을 펴나가셔야 되는 게 중앙 정부분들이라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책은 자주 내요. 자주. 더군다나 이제 이런 거죠. 또 정치적인 면들. 양극화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아래계층이 많아지면 그 아래계층에 필요한 뭘 내놔야 되잖아요. 정책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요가 우리가 지금 모든 수요가 구도심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대부분의 수요가 구도심에 인프라가 다 있어요. 잡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빈 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건축 이슈 있던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 재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이주가 먼저예요. 정책을 내놓고 내놓는데 사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싶은데 이 시장 자체가 원판 시작하려면 우선은 먼저 나가야 돼. 누가? 세입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춤을 추게 돼 있거든요. 임대 가격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치고 빠지기라는 단어는 꼭 투자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입자 부분도 잘 생각하시는 소리예요. 우리가 정부 정책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주. 근데 그게 꼭 강화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세입자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면 이제 세입자 부분 중요하니까. 과거에 저희가 옛날 노태우 대통령 정권에 되게 주택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권 오시면서 그 공급이 보통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그 정권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정권 때 효과가 많이 나는데 자, 왜냐면 이게 시간차 공격이 있잖아요. 주택 공급하려면 최소 몇 년이 걸려요. 택지 사업하고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IMF 때 맞으면서 그 당시에 사실은 많은 세입자들은 집이 갈 데가 되게 많았죠. 임대가도 내려갔고 집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됐죠? 2003년, 2년 그때부터 임대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기록을 찾아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임대가도 항상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인구 감소하고 충분히 이번에 공급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계속 한동안 이럴 거야. 이러지가 않다는 거죠. 왜? 정책은 강화만 하는 게 아니고 완화도 해요.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계속 대응에 차서.
장기에 뭐가 어쨌든 10년 뒤, 20년 뒤 어쨌다 하더라도 중간에 춤추게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응하셔야 돼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예전에 투자의 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게요. 오늘 황금이 내일의 황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변한다는 건 뭐냐면 변화가 풀리잖아. 제일 단적인 애가 이제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에요. 거기서 타격받은 게 상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가 수익을 내려고 확정 임대란 말도 안 되는 임대료는 임차인이 주는 건데 그런 단일상에서 분양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변화가 된다는 소리는요. 정말 이게 내 손에 있는 게 황금이 돌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고 빨리 잘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사업 이슈로 말을 할게요. 오늘 좀 길어지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사실 여러 명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스텝이 많아요. 규정하는 도장 찍을 일이 많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때마다 취준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확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툼이 많죠. 말을 했네 안 했네 거짓말을 어쩌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주도 먼저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또 수요는 도심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 시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약간 밀어놓을 수는 있으나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서 춤을 추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여러분은 항상 그거를 갖고 가야 돼요. 어떤 마음을 내가 현 실장에서 우리 정부처럼 중앙정부처럼 장기적으로는 이러겠지만 장기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러겠지만 중간에 나는 대응을 잘해서 내 자산을 보호하고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을 지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 지으면 좀 얘기 왔다 갔다 했지만 좀 정리하면 좀 마무리 지을게요. 부동산 치고 빠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제 황금이 투자 입장에서 오늘 황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장기 10년 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입자 입장에서. 분명히 임대도 이래요. 춤을 춰요.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이 커요. 고통이 크면 이 10년에 내가 고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분석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고요. 오늘의 분석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치고 빠지기 할 시장이 많다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단, 제가 한 번 더 까먹을 뻔했네요. 이거 하나는 있어요. 이런 변화에 둔감한 지역들이 일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단적인 예로 며칠 전에 뭐 강남에 뭐 이제 재건축 단지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정말 사람이 장사진이었죠. 거기 중도금 대출 안 되거든요. 중도금이 뭐 8억 될 거예요 아마. 되게 비싼 아파트. 그거를 현금으로 내겠다는 거죠. 정부가 자금출 조사까지 하는데 그런 시장들은 금융과 관계가 없잖아요. 금융으로도 이 관계가 없잖아요. 모 지역 보면 정말 오래된 아파트예요. 거기 누가 좋겠어요? 안 살아요. 겨울에 추워요. 근데 위치, 장기 특성 때문에 가격이 되게 강세죠. 그런 지역들. 요즘에 우리 자식 많으면 돈 많니? 돈 많이 버는 이러잖아요. 즉 가구가 분리가 안 되고 여전히 대거적 구성하는 분들 자산이 크죠. 그런 지역적 힘이 큰 지역들은 사실은 아까 말한 변화에 약간 둔감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민감하게 발로 치고 이거 전략 세우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대호황 때, 이번 대호황이라고 말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호황 때 정말 올 때 보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저기까지는 아닌데 말 그대로 주택의 기본적 특성, 공간 특성밖에 없는데 지역 힘이 약한데 이런 지역들은 분명히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장기적 변화에 분명히 그 변화 이슈에 힘이 약해요. 파도 치면 툭 거꾸러져요. 모두가 다 바위가 아니에요. 해안가 지역이 모두가 태풍이 강한 지역이 아니고 모든 집이 강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봤을 때 전략을 잘 세서 빠질 타이밍은 빠지시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또 뭐 하여간 얘기 저기 했는데요. 제가 좀 횡설수설하던 게 너무 얘기 저희도 좀 여러 번 들으시면서 좀 반복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네, 오늘 감사하고 또 다음에 다른 걸 찾아뵙고 구독, 신청, 좋아요 좀 해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